궁금하신 부분을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정 토론자분들의 토론 들어보는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두 분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혹시 발제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는 용어도 좀 생소해서 그거 좀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먼저 여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박성진 우리 시민이시죠? 시민, 탄천을 사랑하시는 시민분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냥 자료에서 보다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그 연구원님 레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개선 방안 사례에 보면 보철거 전, 보철거 후 어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보철거 전의 보상률에는 10일에서 보철거 후에는 보상률가 유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왜냐하면 보철거 전 보가리는 10이었다가 또 보철거 후에는 12가 돼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대조구간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조구간이 16에서 26으로 증가됐다는, 개선이 됐다는 걸 그렇게 보시는 거고, 보상류, 보하류는 일시적으로 그 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할 때 보상류, 특히나 보상류 같은 경우에는 보철거를 하더라도 금방 이게 개선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안 좋아졌다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보철거하고 나서 바로 1년 동안만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이지 않아서 이런 결과들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작아진다고 해서 이 결과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제 대조구간에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점입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그 토론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재자연화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찬성을 하시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오늘 토론은 그 전체적인 부분을 물론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탄천을 중심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4대강에 있었던 보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논점이 많이 흐려질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토론을 그러면 여기 지금 순서대로 할까요? 여기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제가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우리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토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기연구원 이기영입니다. 2018년도에 물관리 기본법 제정되고 나서 지금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우리나라의 물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 전환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환경 관리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관리 기본법에서 보면 이게 기존에는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하천 관리를 하려고 이제 통합 물관리라는 개념이 새로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천에 있는 특히 탄천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보가 만들어졌는데 목적들이 다 사실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각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 목적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적인 차원에서 아까 준원 박사님도 이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레벨에 왔기 때문에 같이 좀 볼 때 목적을 좀 더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자연적 회복이라는 테마가
좀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차원이라서 거기랑 이것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철가와 관련돼서 아까 김원 박사님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크게 벗을 것도 없어요. 그 내용들이 뭐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호하고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 이용 목적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상 유지공이나 이 교각의 안정성 쇠골 방지를 위한 그런 이제 특수한 목적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런 목적 이외에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없어짐으로 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잖아요. 생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의료도 그렇고, 또 아까 특히 그 홍수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보가 만약에 원래 아까 의원님께서 탄천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보가 있으면은 이게 통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지수적으로 좀 약간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철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방향으로 가는 게.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추가적인 보설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하천에. 그죠? 이제까지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일 고민해야 될 거는 과연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 그런 부분,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115억 예산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보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는데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추진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환경부에서 사실은 이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5억 예산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탄천도 아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하겠다고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거 말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 법이 좀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하는 생태하천 보건 사업 또 소하천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하천 사업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구역에 해당되는 하천들을 보면 보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예산들이 그전에는 국가에서 이제 국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었는데 이게 다 경기도 사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회계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하천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뭐 관광이나 이런 사업들하고 다 같이 경쟁을 이렇게 해서 이겨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도 만약에 탄천이 해당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거 할 때 또 보를 철거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저는 여기까지. 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거냐 하는 말씀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도의 어떤 기능이나 용도는 특히 이제 탄천 같은 경우는 거의 기능이나 용도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일부 기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좀 이따가 경기도 우리 관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예, 다음에는 우리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이신 장동진 우리 처장님께서 같이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동민입니다.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 성남에 살고 있는 게 아니어서 하여튼 토론자를 섭외를 받으면서 탄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90년대 초반까지에도 탄천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물놀이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분단 개발 이후에 탄천이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훨씬 더 오래전에 설치가 돼서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제를 해주신 것처럼 이미 이제 그 보의 수명은 기능적인 수명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사회 가장 그 하천 강에 대한 화두는 자연수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명이 다한 보를 빨리 좀 그 해체를 하고 자연성을 회복을 위한 좀 첫발을 좀 뛰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 박사님이 발제를 해주신 것처럼 이 보철거에 대한 뭐 당위성이라든지 타당성은 이미 다 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세계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나 그 수용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수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복개됐던 그 콘크리트 구조물, 그러니까 도로로 이용됐던 곳을 철거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거의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이 상당히 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는 큰 틀 아래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금씩이라도 좀 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구조물을 철거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그곳은 뭐 지동시장이라고 하는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이 있는 상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곳이 전통시장이 이제 쇠락을 하면서 실제로 그 콘크리트 도로를 뜯어내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좀 난관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시와 시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좀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들을 투자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 사업들에 대한 투자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을 또 이용했던 많은 분들에게 좀 다양한 좀 다른 대안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수많은 좀 이해 당사자들을 좀 설득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또 그 시민사회단체 역할도 좀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자연스럽게 이해 당사자들을 공론장에 좀 초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좀 조정해 나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걸림돌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또 지역 주민들이나 또 시민사회도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든지, 물론 이제 공은 있지만 여러 가지 좀 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지금 현재의 상태, 오랫동안 이제 보호구조물이 설치가 됐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하천이 유지가 되었던 경험들이 그것을 이렇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자연성 회복의 방향과 좀 일치되지 않는 사업들이 가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뭔가를 시도할 때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 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좀 참여를 좀 하면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서로 이 하천을 보를 철거하면서 하천을 어떻게 자율성 회복해 나갈 것인지를 합의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 보를 철거를 하고 하천을 여러 가지 자율성 회복에 대한 방향에서 개선을 하더라도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현재 탄천에 있는 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좀 협력적 거버넌스를 빨리 좀 구성을 해서 그런 일들을 좀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의 좀 성공적인 모델을 좀 만들면 다른 여러 타의 보를 해치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또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해가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들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그 생태, 그 다음에 생활, 좀 경제 이런 부분들의 좀 세세한 부분들까지 하천이 변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실제로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가져올 수 있는지를 좀 잘 좀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호 구조물 하나, 작은 보호 구조물 하나 해체하는 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는 어떤 영향들이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것인지를 잘 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금 이경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환경부가 115억 책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하천과 관련된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잘만 그 중앙정부를 설득을 한다라고 하면 해체에 필요한 비용들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 정비 사업이나 생태하천 복원 사업들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한 2천억 가까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들을 잘 좀 설득을 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 보호 해체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위성과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보호를 철거했을 때 하천에 또 다른 상상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함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보호를 철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닐 듯 싶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 또 사실은 지금 기능이나 용도가 거의 없는 그 탄천의 보드를 해체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해체로 바라보지만 말고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또 계획하고 이런 과정에 여러 이해 당사자 또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이라는 것은 하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좋은 중요한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경기도 수질정책과장님이시죠. 최영남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공무원생활을 성남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89년도에 처음 여기 올 때는 이제 분당을 만들기 위해서 막 빨간 줄 치고 막 주민들 데모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여기 완전히 농촌지역이었거든요. 지금 완전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보를 만들었던 게 우리나라 강원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대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번 강의에다가 한 2시간 강의에서 자료를 뒤져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12개월 동안 그 매달 비 오는 특성이 똑같아요.
근데 저희는 6월 말에서 9월 초에 거의 70%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물을 많아야 되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많이 만들었던 걸로 추측이 되는데 여기 산청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거의 기능이 많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도 그동안은 이제 도차원에서 보에 대한 관심은 좀 없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보호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금강유역관리위원회가 저희 지사님이 당연지이다. 제가 그래서 한 10번 이상 그 해체나 뭐 이런 과정에 논의 과정에 제가 한 10번 정도 참석을 해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2014년 15년도에는 진짜 팔당에 거의 한 열흘만 비 안 왔으면 수도권 지역에 제한급수가 들어간 상황이었을 정도로 물이 부족했었고요. 반면에 올해는 또 비가 자주 왔었고요. 그리고 팔당에서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거의 26년 정도, 공무원생 32년 중에 26년도 팔당을 보고 있는데 얼음이 안 오른 해가 올해가 처음이에요. 팔당에 얼음이 안 얼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듣기로는 우리 청경도 오래되신 나이 드신 분들 얘기로는 주민들 얘기로는 마차가 지나갔었대요. 경운처럼. 그리고 저도 한 5, 6년, 7, 8년 전만 해도 가운데 있는 섬까지 제가 걸어서 섬까지 갔다 왔었어요. 겨울에는. 근데 지금은 얼지가 않고요. 이제는 아마 거의 아주 극한 상황이 굉장히 혹한이 오지 않으서는 안 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피부로 지금 기후변화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확보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올해 그 도랑 살리기 사업을 좀 처음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7개, C분의 8개 지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이 하천보다 더 소규모죠. 그래서 좀 콘크리트나 이런 거 되는 걸 해체시키고 그거를 자연적으로 해서 그 돌망패나 이런 걸 해서 여울도 만들고 현재 8개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3개 시설 완공했고 이제 연말 되면 11월까지 다 완공이 됩니다. 그 내년도 한 10개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이것이 얼만큼 그 생태 복원이라든지 효과가 있나 이런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호에 대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물론 자연성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도 다양합니다. 저희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솔직히 해서 서류는 상으로 없어졌는데 그냥 존치되어 있는 보도도 꽤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저희 수자원부서에서는 우리 생태 보건 쪽으로 하는데 문제는 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하천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친환경 농업과에서 농업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농어촌 공사 쪽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일반 좀 큰 데는 또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 그 내에서도 조정이 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회의가 또 있고요. 우리 팀장들 회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이제 어디서 주관할지 부서를 좀 정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환기용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도시화되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철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치수 문제라든지 재 문제, 특히 그 하천의 유지 용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저번에도 뭐 아까 보고 말씀하시지 말았는데 금강볼 문제가 어떤 문제였었냐면 세종보 같은 경우는 맨 위에가 있거든요. 그 금강보 중에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있는데 그 세종보는 철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공주보는 부분 철거, 이제 교각만 남겨놓은 걸로, 그 다음에 밑에 백제보는 상시 예방을 해서 거기는 뭐 도저히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유역 관리에서 결정되고 이제 국가 유역 관리에서 결정되면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세종보 위를 문을 열어보니까 상시 예방을 1년 동안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물 많을 때는 있는데 없을 때는 또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서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찬성파 반대파가 자 과연 그 하천에 물이 가득 흘러서 수생태계가 물고기가 많이 살고 하천이 흐르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물은 조금 흘러도 자연화가 되면서 둔치라든지 이런 게 많아 모래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게 좋은 거냐 이거는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 그게 논란이 좀 됐었어요. 과연 어떤 게 맞는 거냐 하는 논란. 그래서 여기 하천도 하되 하천의 구배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하천 유지 용수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뭐냐면 하수처리장을 질 때 좀 상류나 중류에다 져가지고 그 물들이 흐르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 저 복정대기가 다 있잖아요. 물이 거의 수원시 같은 경우도 저 화성시 경제 화성시에가 있어요. 오산천
저 밑에로. 그러니까 모든 물들이 차직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그냥 밑으로 흘러가니까 시내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탄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분당이나 이런 물들을 이위에서 서위에서 내려보낸다면 훨씬 물이 많이 흘렀겠죠. 그래서 이런 물도 충분히 한지도 이런 것도 분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돈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보니까 소규모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 해체가 가능하죠. 물론 우리 저 세종구나 이런 데는 뭐 수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설치하는데 뭐 3천억, 4천억 정도, 이포구나 이런 데도 3,300억, 4,400억 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콘크리트 처분하는 문제부터. 근데 이런 소규모들은 3억에서 5억이 되고 한 10억 정도 내면 되고 가능하고, 근데 백현구는 성남시 얘기는 한 60억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없고 해체한다면, 근데 환경부 예산이 뭐 115억이라는데 참 이걸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총력을 저희가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저번에 그 금정부 결정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세종부를 철거하는 조건이 세종부에 대한 자연성 회복 사업을 먼저 하고 그 성과를 본 다음에 그 성과를 판단하고서 해체한다, 이렇게 조건이 붙었어요. 그냥 해체가 아니고. 그런데 그때 장관 말씀은 115억 있는 돈을 언급하시면서 이 돈을 거기다 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관님 말씀은. 보호를 해체하기 위한 그 명분을 위해서. 그렇다면 과연 이게 우리들한테 올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환경부 사무관 오시면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오셔갖고 제가 한번 나름대로 환경부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115억이 우리한테 큰 돈으로 보이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많거든요, 하천들이. 그래서 이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과연 어떻게 할지, 이거는 저희가 한번 혹시 노력을 해봐야 되고요. 저희도 이제 부서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정해진다고 그러면 보다 이제 그 조사를 좀 실시할 거고, 세부적으로. 그래서 필요성이 없는 데는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시군 의견이겠죠. 시군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 모자라는 건 환경부에 또 예산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남시 차원에서 어느 부가 가장 먼저 한꺼번에 다 하기 예산적 부담이 있으니까 어느 부가 가장 시급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주신다면 저희하고 같이 국비 확보든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지사님 의지겠지만 조비 확보든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보호, 쓸모없는 보호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 못했는데 이런 보호에서 좀 자연성 회복에서 노력한다는 것 차원에서 성남시 이런 그 토론회가 된 것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용자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철거가 당연하지만 그 하천의 어떤 식량, 이제 유지용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천을 지나다 보면은 물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우리 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로 사실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제 자연화를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은 또 이제 도에나 이제 그 국가에서도 어떤 이 부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빨리 부서가 정해져서 그 부서가 중심이 돼서 이런 걸 하면은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도에서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든 환경부 돈은 힘들더라도 경기도에서는 그런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나와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못 나오셨기 때문에 대신 환경운동연합에서 우리 그 신재은 우리 그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부 국장님께서 들어보시면서 또 하실 말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대신 제가 듣도록 같이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 기회를 주시니까 약간 광변나치 같아서. 아닙니다. 그 사실은 환경부에서 수생태 연결성 회복 사업을 하는 거를 지난해 가을부터
환경부 민간환경정책협의회의 물관리 분과에서 같이 논의를 해왔고 또 그 이론적인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기원 박사님이랑 저희랑 같이 해왔기 때문에 기원 박사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일단 최영남 과장님께서 환경부나 도청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든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지유량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먼저 말씀드리면 세종에서 논란이 됐었던 그 유지유량이 그 겨울철 갈수기 기준으로 37cms 정도가 되는데요. 안양천이 평상시에 갈수기에 겨울철에 한 5cms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 5cm보다 7배가 넘는 물이 흐르는데 더 많은 물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유량으로도 만족할 건가? 이 부분이 이제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산천 같은 경우가 미금보 철거된 그 정도 상태가 아마 다른 그 보가 철거되면 비슷한 유량이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감적인 변화를 시민들께 한번 물어보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오늘 권민혁 사무관님 이 자리에 꼭 오셨으면 했는데 못 오셔서 좀 아쉬운데 오셨으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올 4월, 5월부터 사실은 이 예산 항목을 만들고 환경부도 지금 장관님이 사실은 이 예산,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챙기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걸 기존에 해왔던 시범사업보다 훨씬 더 규모 있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스탠트 연결성 회복사업 국회에 상정된 115억을 사업 세부 내역서를 봤더니 구체적으로 어디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냐 했더니 아직 손댄 지자체가 없어서 못 구했다 그러더라고요. 올 봄부터 이제 지자체에 설명회 간담회를 했는데 탁 나서서 용기 있게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지자체를 아직 못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히 탄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역적으로 탄천 미래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지역적인 자산이 있고 또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 이미 선례를 통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탄천이 저는 좋은 시범사업의 대상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세종 시범사업 얘기하신 선도사업 얘기하신 거랑은 완전히 개정 과목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해 보면 어떨까. 저도 좀 그렇게 환경부도 제안 드리고 성남시와 경기도에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유가 우리 탄천에 꼭 좀 그러니까 전체 지금 15개 중에 이제 14개 남았는데 14개 중에서 우리가 몇 군데라도 일단은 시도를 하는 게 어떨까, 또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시범사업지가 되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여기 대부분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신재현 국장님께서 환경부 꼭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좀 믿고 우리는 안심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예. 바로 그 탄천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님이시고 성남시 위원님이신 김정희 위원님께서 그 결의를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위원입니다. 사실 이 탄천미래발전위원회는 자의반, 하의반 네, 위원으로 지금 위촉되어서 또 이번 또 기회에 김현정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제 또 제안을 받고 사실 이 탄천 보호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렇게 깊이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기 참석하신 전문가님들께서 모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만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15개 남아있는 것 중에서 우리 고노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높이가 높은 지금 백현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탄천의 보호 철거의 필요성은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재 미군보를 철거함으로써 네, 그에 나타난 어떤 좋은 상황들, 예, 여러 가지 어종들이나 조류들의 그런 늘어난 그런 추세들을 보면은 물론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아까 전에도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어떤 주민들과의 협의, 네, 또 시민단체들, 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또 지속적으로 이런 캠페인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또 의회 의원으로서 또 이런 철거 비용을 또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군보 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철거 결정까지도 한 2, 3년이 소요되었고 또 비용은 최소 한 2억 원 이상이라고 지금 얘기 들었는데 아까 백현도 같은 경우는 뭐 60억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 철거를 위해서는 이런 우리 성남시에서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네, 국토교통부 또는 이런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참석 못하신 우리 환경부 우리 사무관님도 그렇지만 경기도 네, 우리 과장님 아까 예산 문제도 나왔지만은 우리 그 예산 잘 주셔서 성남시의 시범 사업으로 또 맡겨주신다면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미군보 그 보철거 이상의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2017년에 뭐 보철거와는 다르지만 생태하천 관련 저희 추수상 받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탄천의 생태하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 탄천에 햇살 좋은 날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금개구리와 2급수 지표종인 은어가 그 잔잔한 물속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또 가마우지가 두 팔을 벌리고 날개짓을 하며 시민을 반기는 모습이 현재 탄천의 모습입니다. 네, 많은 저의 이제 토론을 이걸로 마치고 어쨌든 이곳에 또 오신 또 성남시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좋은 말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탄천의 보철거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회도 이제 그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탄천에 좀 수달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달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수달이 사는 범위가 한 15km 이 정도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강에는 저기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탄천 입구까지는 수달이 와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탄천까지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또 이제 주변이 좀 정비가 되면은 이 녀석들도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지금은 너구리밖에 없습니다. 그 수달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가장 중요하신 분이 또 남아 계시네요. 탄천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분이시죠. 박성진 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진입니다. 처음에 이제 김현정 국장님에게서 이런 자리와 시민으로 네, 참석을 관심이 있으면 해보시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뭐 당연히 가지요라고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자리에 가겠다라고 이제 물었을 때 생각할수록 이제 근데 왜 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보호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펼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를 할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앞에 발제해 주신 거랑 토론 전문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그럼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이 하천 이용자의 입장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 탄천에 대해서는 2013년에 처음 이제 그 작업하는 재료로서 답사를 하게 됐고요.
오리역부터 이제 북점역까지 구간을 몇 번을 이제 완주를 했고, 하루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끊어서 여러 번 걸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연히 걷기만 하고 보기만 하다가 좀 더 알고 싶어서 환경연합에게 이제 특강을 요청하고 배웠던 것이 한 2016년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탄천을 보고 계속 이제 이걸 소재로 이제 작업을 하거나 시민들하고 하는 어떤 장으로 삼았는데, 물론 이제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경기문화재단이든 성남문화재단이든 이런 이제 사업으로 실행을 했는데요. 그 2018년에 미군보 철거할 때도 이제 그러다 보니 환경연합하고의 인연으로 보호 철거를 한다는 거 알게 되고, 그럼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차원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김원 박사님 해주신 31페이지 자료에 미군보 사진이 있는데, 왼쪽이 철거전이고 오른쪽이 철거 후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권호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탄천을 예쁘게 해주실 거라고 하셔서 어떻게 예쁘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군보 철거 때 예술가들이 갔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여줄까가 저희한테 첫 번째 고민이었고, 예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몇 가지 안을 계속 얘기하다가 계속 엎어졌던 이유는 이건 예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없어져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작가들이 해왔던 것은 무언가를 만들고 남기고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 이제 작가들로서는 되게 좋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생태적으로 우리가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작품이 남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예술가가 뭐 했나요? 이런 말을 또 들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 보 때문에 생겨난 퇴적물층을 한시적인 섬이라고 명명하고, 이 섬이 이제 없어지니까 다 같이 놀러 가서 구경하고, 이 섬이 이제 없어지고 이 보호가 철거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자라는 퍼포먼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해야 된다는 걸 느꼈던 게, 이걸 이제 작가들에게, 동료 작가들에게도 알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여기저기 홍보를 했죠. 근데 즉각적으로 왔던 반응 중에 하나가, 이 아름다운 섬이 없어지지 않게 지키자는 건가요? 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섬이 없어져야만 이게 생태하천이 복원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다시 추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김원 박사님께 여쭤봤던 게, 사실 1년 만에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1년 만에 어찌 보면은 좀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이 지역에 살고 탄천을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미리 알려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과 홍보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쉽습니다. 보가 없어지면 탄천이 너무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고 바로 동의를 얻어서 실행하는 건 쉬운데, 그럼 1년이 지났을 때 난 좋아진 걸 모르겠고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라는 말이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는 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작가들과 이 현장에 왔던 분들께는 보가 없어지지만 우리에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탄천에게도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래서 미군보호를 철거했던 것이 참여한 작가로서 이제 생태 교육으로서 많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었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예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더 아름답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보호 철거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분당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원도심에 사는 사람이든, 저는 시민들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성남에서는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공유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일회용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해를 끼치고 있는데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시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공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탄천에 있다 보면 어린이들은 뭐 너무나 요새 교육을 잘 받고 있고, 의외로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들도 환경을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게 공유가 되고 있고, 제가 작년까지는 태평동에 있는 공공예술 창작소에서 시민들하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만났는데, 사실 분당과 수정구, 중원구는 또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거기 계신 분들도 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줄여야 한다. 여기는 너무 식물이 없으니까 나라도 식물을 키워야 한다라는 식의 그 의식은
저는 지역에서는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보호 철거는 너무나 이제 적극 지지하고, 그리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정보를 오늘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견이 없는데, 다른 일반 시민분들도 저처럼 이제 알게 된다면 당연히 지지하실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탄천이 예쁘면 너무 좋죠. 예쁘길 바라죠. 예쁜 탄천은 좋은데, 예를 들면 산천에 핑크뮬리를 심어주면 예쁘겠죠. 하지만 그것이 생태적으로 좋지 않다면 저는 시민들은 예쁜 하천보다는 생태적으로 더 좋은 하천을 원할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저절로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이유로 하천이 보기에는 좀 더 정돈이 안 된 것처럼 보인다든지, 혹은 작년보다 물이 좀 흐려진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얘기하고 정보만 나눌 수 있다면 저는 하천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과연 탄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탄천에 대한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고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생태적인 그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보를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철거를 하고 나면은 보면은 물이 조금 흐르는 폭이 줄어들고, 그러면 거기다가 축구장 만들어달라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보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또 조금 이 산천 폭이 보존되는 측면도 사실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 이렇게 없애고 나면은 이게 노는 땅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엉뚱한 거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민들과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정되신 분들의 토론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이 이렇게 와서 보신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우리 단체분들 계신데요. 혹시 우리 부의장님께서 시민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 자리를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일단은 글쎄요. 뭐 아까 이제 우리 최영남 과장님이 뭐지 하수종말 처리장이 이제 하류에 있다 그랬는데, 저희는 죽전에 있는 용인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아마 유지되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보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는데, 글쎄 뭐 이거 보혜 문제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문명을 성장시키면서 결국 농경지의 이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보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이제 그 보야 이제 뭐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이제 철거를 하니만이 뭐 철거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그냥 더 나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제 발전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 또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적정 성장의 공감대를 이루고, 또 그러면서 도시의 규모라든가 또 도시의 개발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제 총합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이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제 뭐 보혜 관해서 다양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뭐 어렸을 때 보혜 가서 뭐 미역 감고 고기 잡던 생각밖에 안 나고 그런데, 저번에 이제 무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천이 살았을 때 이제 문명이 있었고,
하천이 죽으면은 이제 문명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천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백현보 부분이 60억은 철거 비용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철거한 이후에 거기에 뭔가 뭐 백현보 뭐 생태공원 뭐 이런 것 총체적인 예산일 거야 아마. 그래서 60억이 들지 않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60억 철거한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그 진짜 100만에 육박한 그런 어떤 도시에서 탄천하고 또 소하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탄천이 용인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파를 거쳐서 한강으로 합류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 간에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함께 관리하는 그런 모델도 좀 발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도 사실은 저도 그 용인 제가 이제 그 고기리 하천 그쪽에 이제 그쪽이 지역구예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다리 문제 때문에 이제 다리 문제가 있는데, 그 건너면은 또 용인 동천동이거든요. 근데 동천 지역 시의원하고 한 번도 교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경계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좀 반성이 좀 됩니다. 그래도 뭐 좋은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식 부의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반성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말씀 안 하신 분들도 뒤에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광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 파타고니아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웃도어 의류 기업이고요. 전 세계의 유럽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비즈니스의 목적이 환경을 되살리는 일이라서 환경 보호를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10여 년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댐 철거 그리고 를 통한 그 강하천을 되살리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9월부터 저희 기업 자체적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보철거 캠페인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팜플렛도 한 6만 장, 오늘 아까 김원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일반 고객들한테 6만 장 정도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는데, 서명이 2달 만에 수천 개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보철거에 대해서 일반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탄천 같은 경우는 아까 용인부터 그 잠실까지 저희가 끝에서 끝까지 다 걸으면서 보드를 전부 촬영해서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 미군보 철거했던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자 선생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철거 결단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촬영 준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이런 강을 되살리기 위한 결단과 성과를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특히 나아가서 미국과 유럽과 호주에도 저희가 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파타고니아 고객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에게 성남시의 이런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나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그런 결단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참 고맙고요. 예, 파타고니아까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혹시 분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우리 발제하신 김원 박사님께서 조금 추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예, 다른 분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선민 시민 말씀하신 거나 방금 파타고니아 김한영 팀장 말씀하신 거나 참 역시 탄천이 앞서가는, 아니 성남이 앞서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호의 문제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훨씬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수달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탄천 한강하고 분리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탄천 하구에 가면은 하상유리봉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고기가 탄천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 한강하고 탄천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탄천이 주체가 누구냐? 예를 들어 성남이 주체다 그러면은 사실 주체적 입장에서는 한강과 탄천을 연결시켜달라. 우리 그게 필요하다. 사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탄천을 한강에 분리시켰냐, 단절시켰냐, 한강과 탄천을 연결시켜달라. 예를 들어서 사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복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상태, 강의 연결성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저는 연합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분위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접근해도 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을 우려를 하시잖아요. 도착하고 나면 물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제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착시 효과는 게 유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똑같습니다. 강에 흘러가는 유량은 동일한데 다만 뭐가 있을 경우하고 없을 경우에 수 면적이 없어집니다. 수면이 없어지니까 경관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량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수면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생태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걸 따지면 또 훨씬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있는 게 뭐냐 없는 게 뭐냐 어떻게 좀 더 자연에 가까우냐 그런 자연의 가치 그 다음에 2020년, 2030년에 왔을 때 우리가 바라는 시대적 가치는 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훨씬 더 같이 저는 공간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이 형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도 방향들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앞에서 이제 여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냥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대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잘 설득을 하고 저는 아까 앞에서 이제 좋은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성남의 축제처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천을 단절해서 생태계에 문제되는 것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절의 생태계를 이렇게 살려냈다는 것들을 사실은 성남에서 막 자랑을 하면 그것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거고 그걸로 또 다른 이제 지자체까지 연계되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좀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좀 초점을 두고 추진하시면 진짜 좋은 축제가 성남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천의 축제, 보를 해체하는 축제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원 박사님께서 다 듣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탄천을 한강과 분리하지 말자. 한강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탄천과의 관계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 풀어나가기 힘드니까 조금 쉬운 방향을 잡아서 하되 시민들과 꼭 같이 하는 이렇게 하나라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성남시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발제를 해주신 우리 권홍민 과장님께서 그냥 성남시는 아무 입장이 없으신 것처럼 15개 뭐만 얘기하셨어요. 조금 더 이렇게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성남시가 잘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토론회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탐천이 우리 이용객 수를 하보면 한 100만 명 이상이 탐천을 이용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전국에서 토목이다 보니까 어떤 하천이 있는 치수적인 그런 쪽에서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 7월 1일자로 왔거든요. 그러면 치수보다는 어떤 공원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지금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백현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백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성남의 중심 지역이잖아요. 분당의 중심인데 자벌과 옆에 있고 마이스트라판 쪽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 순회역과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보도 우리가 이제 백현보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마이스트라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올 거거든요.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자 그런 차원에서 단순한 도철고기에도 어떤 그런 수전비 보건이라든가 회선이 되겠거든요. 포장을 가지고 회선이 되겠고 해가지고 그런 보건이라든가 어떤 고소안에 끝 같은 거 식재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해가지고 60억을 지출한 겁니다. 단순히 보철고 그렇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거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탐천에 대해서는 사실 저 말고 우리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에 수생태 보건이라든가 여기 이제까지 또좀 걷고 싶은 길이라든가 아직 그런 쪽에서 했거든요. 우리는 보가 했으면 수생태계 어떤 단절이라든가 어떤 수질 어떤 악화라든가 그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데 아직 오래된 기간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만 필요성은 어떤 이걸 지금 통해 가지고 우리 김원 연구원님께서 살펴보니까 많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건 앞으로도 안 가시는 마시고 저희나 시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요. 탐천을 수생태공을 해가지고 제대로 시민이 즐기고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성남시의 의지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같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토론회 보시면서 혹시 조금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따로 없으시면은 지금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예,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성남시를 관통하면서도 이게 사실은 한강의 어떤 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경기도의 어떤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탐천에서 사실상 어떤 기능을 다한 보를 이제는 놓아주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같이 잘 만들어서 좀 더 생태적인 어떤 탐천을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토론의 이번 토론이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부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가지 공지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저희 2018년 5월에 미분보를 철거했거든요. 그랬더니 2019년 5월에 딱 1년이 되는 그 시점에요. 그 지점에 흰목리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의 흰목리에서가 그곳에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시작을 하고 계속 그곳에 지금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기념해서 저쪽에 보시면 흰목리에서 자반하고요, 그리고 배지하고 이런 마그네틱을 홍보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적인 모델을 성남에서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자리를 같이 했고, 이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같이 사진을 찍고 나중에 정말 전국적인 모델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그때 다 함께 했었지라는 있잖아요. 그런 결의의 사진을 하나 남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